자, 지금 한동안 이재명이 좀 굽히는 척 하다가 이제 김경수가 아웃되고 나니까 이재명이 이낙연만 남았다 생각하고 다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은 이낙연이 노무현 탄핵에 가담해놓고 구렁이 담 넘듯이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이낙연 측은 이재명을 향해서 제2의 욕설 파일이 있다라는 걸 공개했고, 이재명은 이낙연 측근이다라고 이낙연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재명이 뭔가 야멸찬 차별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낙연이 노무현 탄핵에 가담했다라는 것은 많은 국민들, 어떻게 보면 대다수가 잊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당시 이낙연이 민주당 편에 있었는지 열린우리당 편에 친문이 있었는지도 잘 모르고 있죠. 그런데 당시 이낙연은 새천년 민주당에 남았습니다. 탈당하지 않고. 그리고 새천년 민주당은 당시 탄핵에 가담을 했죠. 그때 이제 한화갑 추미애 등이 주도를 해서 탄핵을 하는데 이낙연이 그 당에 같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그걸 들고 와서 이낙연을 공격하면서 이낙연이 문 밑에서 문의 총애를 받는 친문 후보라고 한다면 네가 과연 그때 어떻게 탄핵에 가담해서 찬성표를 던지고 물리적 행사까지 했냐,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직접 나서서 노무현 탄핵과 관련해서 당시 사진을 보니 표결을 강행하려고 물리적 행사까지 했는데 최근에 반대표를 던졌다 하니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은 오늘도 국회에서 기자를 만나 정치는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낙연은 투명하지 않고 안개가 낀 느낌이 든다 말을 했고요. 이재명 편에 가 있는 김남국이 이낙연이가 노무현 탄핵 당시 행동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어제 공격을 했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요, 2004년 3월 19일자 중앙일보 내용에 대해 인용을 했는데, 당시 이낙연 의원은 노무현 탄핵안 처리를 위해 3월 12일 새벽에 다른 야당 의원들과 본 회의장에 전격적으로 진입을 시도한 것으로 나온다. 그리고 오전 투표 때는 의장석 보호를 위해서 야당 의원들과 함께 스크럼까지 짰다고 한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찬성에 적극적으로 행동했던 이낙연의 모습이 그려진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낙연 측의 대변인은 이낙연은 노무현 탄핵에 반대표를 던졌고 당시 광주 전남 기자를 만나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우리가 탄핵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남국은 참 의아하다. 탄핵에 반대하면서 본회의장 안에서는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동했다고 하니까 말이다, 라며 또 나와서 며칠 뒤에는 반대했다는 뉘앙스를 풍겨서 당 지도부와 당직자들의 반발을 샀다고 한다. 자, 요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에 이낙연의 말을 믿어야 할지 2021년에 이낙연의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지금 김남국이 국 찔렀어요. 근데 당시 기사를 보면 이낙연은 노 탄핵 찬반 여부에 대해서는 노 코멘트라고 말을 하고 죽을 때까지 말하지 않겠다고 했고, 김남국은 회의장 안에서는 노무현 탄핵시키려고 투표함까지 지키려고 이렇게 스크럼 짠 사람이 나와서 반대 투표를 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공격하고 있어요. 국회에서 인사 문제에 관한 표결은 그건 이 찬반 여부를 갖다가 이렇게 밝힐 수 없도록 해서 이낙연이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잡아떼면 여기에 대한 증거를 갖다가 확보하기는 어렵겠죠. 자, 그런데 이재명 개가 이제 여의도 정치판에 돌고 있는
그 당시에 상당히 애매하고 모순적으로 처리했던 이낙연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겁니다. 추미애는 그때 분명하게 노무현하고 기분이 상해 갈라져 가지고 탄핵 찬성을 했고, 그리고 또 탄핵을 가결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나중에 이것 때문에 삼보일배까지 하고 개고생을 했고, 지금 그렇게 했죠. 그래서 추미애가 지금 이재명한테 붙었고 한 것도 그때 후유증 때문에 결국 친문 친노가 있는 쪽에서 자기를 영원히 지지하지 않을 거다. 최근에 조국을 갖다가 공격하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깨문들이 자기한테 붙어서 지금 지지가 나오지만 벌써 추미애에 대한 지지를 철회해야 된다라고 몰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 쪽에서 추미애는 탄핵 참석 이후 석고대죄하고 복권이 돼 당대표로 와서 문재인 당선을 시켰는데, 최고공직에 오르려면 분명하게 처신에 대해서 말을 해야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하면 안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그 탄핵안 표결에서 2명이 반대해요. 열린우리당은 표결 참가를 안 했고, 표결 참가한 데서 반대표는 2표 나왔는데 무기명이라서 이낙연이 그게 자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낙연 지지자들이 또 그냥 있지는 않겠죠. 이재명의 제2 욕설 파문, 지금까지 형수한테 욕하는 부분이 나온 것은 알려진 내용이고, 이거 말고 새로운 욕을 형수한테 하면서 항의하는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낙연이 지지자인 한 사람이 유튜브 채널에 이재명 욕설 파일을 올렸는데, 56초 분량의 이 녹음 파일에는 이재명이가 2012년 7월에 성남시장에 재직할 때 자기 형수한테 욕을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거는 2012년 6월에 형수한테 욕한 것과 다른 또 새 버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형수한테 욕을 하면서 이것도 공개해라, 녹음해 가지고 칼로 쓰시니까 좋더냐 하면서 기존 녹음 파일을 형수가 공개한 데 대한 항의 내용까지 담겼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측은 이 파일이 공개된 배후에 이재명 측이 있다고 제기하고 나섰어요. 그래서 이재명 측은 이낙연 지지자가 선을 넘었다, 그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사람은 이낙연 성향이고 이낙연 캠프 인사들이 여기에 고정 출연했고, 그러니 이낙연과 관계 있는 것 아니냐. 근데 실제 이 공개한 자의 유튜브에는 이낙연 캠프 자장인 서른, 그리고 수석 대변인 오영훈 의원, 그리고 정책본부장 정태호 의원 등이 잇따라 출연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런 관계니까 뭐 문제가 생기더라도 총대 매주고 다른 대가를 기대하면서 했겠죠. 아닌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야권의 싸움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아마 조금 있다 더 결정적인 내용이 튀어나올 거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아직 안 나온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재밌는 거는 좀 이따 나올 거다. 양쪽에서 각각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빨리 까세요, 서로. 왜 들고 주무르면서 이 급이 낮은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 아주 핵심적인 것들을 쌍방이 까기 바란다. 자,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자, 유승민 원희룡이 윤석열 최재형에게 연일 공격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동네도 또 바빠졌어요. 유승민은 국회에서 박근혜 탄핵한 것까지는 지가 역할을 했다. 그런데 윤석열은 구속, 기소, 구형의 주체였다. 특검 때부터 서울중앙지검장까지 하며 역할을 한 것이다. TK 유권자들이 생각하기에는 탄핵은 유승민이 해서 그렇게 미워했는데 윤석열한테 지지를 보내는 것은 모순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건지 TK 유권자들이 모순을 느낀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자기 이야기 같아요. 그러면서 윤석열의 최근 행보에 대해서 보수 쪽 사람들에게 어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행보는 굉장히 보수적인데 보수가 새롭게 태어나려면 가치를 편식해서는 안 된다고 최재형에 대해서는 윤이나 최의 검증이 시작되면 지지율이 떨어질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원희룡도 윤이나 최는 정권 교체의 주역이 되기에는 문제가 있다. 문재인 정권의 반대편에서 싸웠다는 것 외에는 어떻게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느냐는 문제를 답을 못하는 사람이다. 정권을 책임지기에는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자, 윤석열이 제대로 목소리도 못 높이고 저러다가 그냥 8월 말도 못 넘기고 집으로 갈 거다라고 하니까 이번 대선도 지난번에 이어 여론 조작이 이어지고 있다고 강경 발언을 하고 민의 왜곡을 하는 어떤 시도도 자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김경수 사건에 대해서 이제 국정원 댓글 조작은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을 하고 한편으로 이번 대선에서도 지금 여론 조작이 있다. 이렇게 이제 규정하고 나섰어요. 그는 최근에 120시간 이 일주일에 노동한다는 발언 등과 관련해서 내 발언이 요즘 왜곡되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답답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윤석열은 이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이렇게 싸우지 않으면 아마 윤석열은 문 쪽도 자기의 적이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 똥당 안에도 윤석열의 적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 보면 황교안이 대선 도전을 선언했는데 이 황교안이 윤석열 X파일을 황교안 측에서 만들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부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의 X파일을 황교안 쪽에서 만들었다. 저는 다른 사람은 다 정치를 할 수 있다고 보지만 황교안은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는 지난 총선에 지는 것이 목표로 당대표를 수행한 사람이다. 그래서 황교안이 감히 지금 정치하겠다고 기어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최재형이가 오늘 정의아를 만나가지고 회동을 하고 있는데 최재형은 정의아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헌에 대한 시각은 저는 절대 변하지 않고 그 목표 때문에 자존심이 굉장히 센 정의아가 최재형을 지금 도와주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최재형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처신을 하지 않으면 최재형은 일종의 윤과 이재명이 제거된 이후에 개헌용으로 전락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야에서 온갖 자기들끼리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여권이 지금 세게 싸우고 있지만 야권도 좀 있으면 그 못지않게 싸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